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 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안녕하세요, 다빌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국한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긴 하지만 물론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주택에 한해서만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꼭 이제 빌딩 시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주택과 전혀 관련이 없진 않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이게 짧은 역사지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이따 제가 세제 개편안 한번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기본 공제 금액이 좀 상향됐고요. 그리고 종부세 세율이 조정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일반은 원래 6억에서 이제 9억으로 바뀌었고요. 개정안은.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제 부동산 상승을 한 만큼 이제 그만큼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 한시적으로만 11억 원에서 3억 정도로 더해서 14억 정도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이제 완전 조정이 됐는데 종부세가 어떻게 조정이 됐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이렇게 해서 세율이 다 달랐는데 3주택 이상부터는 세율 구간이 엄청나게 컸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금액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1억짜리 10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그리고 1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일 텐데 똑같이 10억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1억짜리를 10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 중과를 더 이상 때리지 않고 총 금액으로 때리겠다는 거죠. 매매가가 아까 전에 제가 드린 설명이 1억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10억 10채랑 그리고 100억 한 채 그리고 이 두 분의 자산의 실제 분포도나 자산의 규모를 본다면 100억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당연히 자산이 훨씬 많을 확률이 훨씬 크죠. 이분은 이거 한 개 가지고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큰데 10억 10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끝나거나 상가 몇 개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나름 이번에 이 기준만큼은 이제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기준이 바뀐 거 말고도 세율이 많이 적어졌어요. 전체적인 세율을 봐도 3억 원 이하 0.6 그리고 다주택은 1.2였는데 개정안에서는 0.5로 바뀌었고요. 그 맨 끝에 있는 이제 94억 초과에도 3%에서 6%였는데 2.7로 이제 기존에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주택에 대한 이제 세율이 줄어들면서 없어지면서 기준으로 바뀌니까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똘똘한 한 채 이제 이런 현상들은 거의 사라질 것 같고요. 몇 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 규모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국 이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들이 저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죠. 거시적으로. 예전에 처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중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전 정부 때쯤에는 그때는 이제 규제가 이제 많이 없었죠.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이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동산을 좀 활성화시키고 좀 매매도 많이 일으키고 또 몇 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전월세를 조금 더 장려해서 이제 저희 사적 시장에서 이제 임대 사업이 충분히 활성화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많은 국민분들한테 박탈감을 선사했었던 이런 빌라 갭 투자 방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에 유명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5억짜리 주택을 매입을 하면 대출도 받고 전세 보증금 받은 걸로 또 다른 곳에 또 매입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또 받은 걸로 이렇게 계속 스노우볼을 이제 굴리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물론 박탈감을 선사한 것도 있기는 한데 국민분들한테 문제가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0채 가지고 있으신 분한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명 잠수를 탄다 사라진다 하면은 찾을 방법이 없던 거예요. 이 큰 금액대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알고 보니까 월 200, 300 받는 직장인인데 이렇게 갭 투자해서 또 얼마 벌고 또 당당하게 책도 썼어요. 책도 쓰고 매스컴에도 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슈가 됐었는데 이슈가 좀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막자 모든 걸 막아버리겠다.
부동산 가격이 이러한 갭투자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다 싶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세금을 다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세금 중과를 엄청 때려버려요. 세금을 많이 할 테니까, 중과할 테니까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 더 이상 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세금도 올리고 종부세도 올리니까 갖고 있는 매물들 다 주택자면은 팔아라. 그래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주택 없는 사람들한테 팔아라, 금매를 팔아라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빨리 일어나지가 않았죠. 근데 또 매물이 또 그렇게 많아지고 세금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아쉽게도 뭐 임차인들이나 아니면은 매수자분들에게, 즉 이제 매물 가격이, 부동산 그 주택 가격이 올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를 들어서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또 현찰 뭐 10억, 뭐 20억이 생겼다. 근데 사면은 이제 워낙에 세금도 많이 있고 뭐 세율도 안 좋고 하니까 어떡할까 하다 보니까 그때 딱 저희가 타이밍 맞게 껴들었던 게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찰 10억으로 꼬마 빌딩 사서 리모델링 하거나 뭐 바꿔서 20억, 30억에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책도 쓰여지고 매스컴에도 타게 되면서 그때부터 빌딩 시장이 슬슬 상승기를 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알다시피 뭐 현찰 10억이면은 3, 40억대 건물을 살 수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불을, 거의 기름을 다 이제 통으로 불어넣었던 사건이 또 하나 터지죠. 코로나가 터집니다.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금이 풀리죠. 금리가 인하가 되고 사는데 더 쉽게 살 수 있고 낮은 이제 부채 그 이자를 감당을 하면 되니까 그때 당시 뭐 4, 5년, 뭐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강남에 그래도 뜨문뜨문 이제 3%대 수익률을 가진 건물들이 있었는데 다 싹 다 샀죠. 어지간하면은. 근데 또 자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2019년부터 21년까지가 이렇게 호황기가 됐던 겁니다. 시장가액 정도에서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다 팔려 나갔던 거예요. 이 갭 투자라는 게 주택 시장에서 빌딩 시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명도 안 되는 물건들을 명도하게 만들어서 뭐 1년 만에 다시 재매각한다거나 리모델링만 해서 재매각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만 좀 맞춰서 재매각하게 되는, 1년도 안 돼서 대신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가격은 적어도 뭐 3, 40%에서 50% 이상, 그리고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 이상 뛰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먹구구 시기였던 뭐 이런 빌딩 시장이 이 사이에 또 매매가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고객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 정보가 많이 오픈되기도 하고 한층 더 그래도 성숙한 시장이 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2년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건데요. 알려드렸다시피 이제 주택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부 정책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막냐 아니면은 더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국 부동산 총체적으로 저희 빌딩 시장도 같이 호황기를 누렸던 거거든요. 아직 국회를 통과 못한 것도 있고요. 시장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해야 되는데 결국 이 개편안은 이제 부동산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작년 동분기에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뭐 잘 들어맞아서 주택,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조금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빌딩 시장에 있는 뭐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흘러갈 수 있을지언정 빌딩 시장은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에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다시피 빌딩 시장의 특성상 이제 뭐 강남권이야 계속 오르긴 할 텐데 뭐 주택 시장으로의 언어를 제가 좀 갖고 오면은 똘똘한 한 채였잖아요. 주택 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이제 저희 상업용 빌딩 시장에서는 이제 똘똘한 빌딩, 이제 강한 자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정말 좋은 것만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오를 때야 다 같이 오르는데 이제는 다 같이 오르는 시대가 아니고 올라도 조금 오를 수 있고 이제 근데 또 이런저런 비용 빼면 솔직히 나중에 차익을 보고 매매를 한다고 해도 거의 뭐 본전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똘똘한 건물이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똘똘한 건물을 내가 정보를 먼저 받아보고 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노하우를 오픈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다비드였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